제가 월 매출 4억을 내면서 광고비는 1% 이하인 월 300만원 정도 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채널들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채널까지는 놀랍게도 광고를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1000개를 올리면 충분히 월 매출 1000만원을 목표하실 수 있습니다. 1위탁 월 10만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탁 정도 그냥 1000개에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위탁으로 빨리 시작해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문제는 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차생입니다. 오늘은 2024년을 맞아서 스마트 스토어, 쿠팡, 온라인 유통을 창업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유통에 대해서 딱 한 가지 글만 남길 수 있다면 이라는 주제로 제가 연말에 포스팅을 했었고요. 사실 제가 이거는 크랩스라는 그 수강생 모임에서 얘기했던 건데요. 그날 얘기했던 게 가장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오늘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난달 매출표를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23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는 아시겠지만 다채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처음 가장 많이 팔린 채널에서 8,900만원, 그 다음 채널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채널을 다 통해서 대략 4억 2천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난달에도.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런지 저는 떨어지지 않고 매출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 매출 4억을 내면서 광고비는 1% 이하인 월 300만원 정도 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채널들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채널까지는 놀랍게도 광고를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광고를 안 돌리고 매출 내고 있는지 그 부분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저관료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관료 상품이라면 제가 글을 한번 썼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연꽃초를 사신다고 하면 980원짜리 이런 연꽃초를 사시는데 엄청나게 오랫동안 고민하시진 않겠죠? 뭐 리뷰 정도나 이제 한번 보고 아마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하면 구매를 하실 겁니다. 그 금액대도 저렴하고 한번 쓰고 말 제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구매를 할 때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관료 상품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값이 싸고 중요도가 낮아 잘못 구매해도 큰 위험이 없는 상품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만원, 20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하신다면 소비자들이 그래도 많이 따지고 비교하고 여러 사이트들도 많이 들어가 본 다음에 구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제품은 판매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고관료 상품을 판매할 때는 마케팅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고관료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께 조언을 하나 드린 게 있어요. 어떻게 조언을 드렸냐면 확인해보니 해외나 국내에서 상품 소싱해서 중고관료 상품을 브랜딩 판매하고 계시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럴 경우 바이럴 마케팅, 상위 노출, 판매처 행사가 크게 중요할 것 같은데 바이럴 마케팅은 웬만한 광고 대행사한테 맡기면 하는 신용만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바이럴 직원 내지 팀을 꾸리시는 게 좋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던가 중고관료 상품의 경우 경쟁사들이 대부분 키워드 광고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구매, 가리뷰, 트래픽 작업을 다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같이 잡아주지 않으면 네이버 쿠팡 상위 노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처 행사는 주요 상품들을 판매처 MD들과 협상하여서 1, 2주 단위로 할인 행사 조건으로 노출량 많은 구자 들어가서 이제 하는 세팅을 열심히 하셔야겠다. 키워드 광고는 업체들이 출혈 경쟁을 할 것으로 보여서 효율 나기가 쉽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나도 최소한은 그 트래픽 가져와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폐쇄몰 복지몰에 구석구석 들어가고 공구 중개업체를 찾거나 직접 인플루언서들 컨택해서 공구 진행하는 것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관료 상품을 판매하실 때는 이 정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초보자들이 이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보자라고 하시면 이런 방식을 쓰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관료 상품은 SNS 마케팅까지 하시는 게 좋고요. SNS 마케팅 중에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불리는 마케팅이 있으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저관료 상품 같은 경우에는 좀 판매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고관료 상품은 다 잘해야 돼요.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근데 저관료 상품 판매하실 때는 다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유통만 잘하면 됩니다. 유통이라면 무엇일까요? 유통은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물티슈는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물티슈 시장은 오래된 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나온 제품은 좋은 것을 쉽게 사기가 어렵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오래되지 않은 작은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되어도 그만큼 더 작은 시장이면 괜찮습니다. 만약에 어떤 새로운 물건이 나왔다고 치면 우리가 그 좋은 물건 사기가 어렵겠죠. 후기도 많이 안 써였을 것이고 가격대도 비쌀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판매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오래된 큰 시장은 들어가서 판매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틈새가 없죠. 고인물들이 상위를 꽉 잡고 있을 거니까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피해야 되는 시장이고요.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시장을 택해야 되냐면 새로 나온 제품일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작은 시장일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고인물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끼리 경쟁하는 초보자 존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곧 온라인 유통이 무엇이냐면 좋은 시장을 찾는 것입니다. 마케팅이 마켓 플러스 ing로 시장을 키우는 것이라면 상품 소싱은 마켓 파인딩입니다. 마켓을 찾는다. 그래서 온라인 유통 하시는 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마케팅을 하실 게 아니라 마켓 파인딩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시장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좋은 시장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필자생 상품 소싱 영상에서 제가 한번 다뤘던 적이 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좋은 시장을 찾아내시려면 상품 소싱 10대 요소를 아시면 됩니다. 수요 공급 매력도, 시장 경쟁 정도, 키워드 유연성, 시장 생성 연도, 가격 유추 용이성, 저부피 고마진, 저관여 상품, 최초 물량, 이슈성 시즌성 여부. 10번째는 여러분들 직접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시장을 찾아내셨다면 그 물건을 가져와서 소비자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채널입니다. 첫 번째, 소비자가 검색한 이름으로, 두 번째, 소비자가 검색한 판매 채널에서 내 상품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물티슈로 예시를 들면 지마켓에 들어가서 물티슈라는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내 상품이 나오게 하는 거겠죠. 다만 물티슈는 아까 얘기 드렸지만 오래된 큰 시장이기 때문에 판매하기가 쉽지 않고요. 오래되지 않고 짧고 신생 제품이고 시장이 크다면 내가 후발주자지만 충분히 시장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서 더 잘 판매하시려면 가격을 싸게 팔거나 광고를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치킨 게임이라 경쟁자들이 치킨 게임을 하느라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상품 소싱을 하나 더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싸게 팔거나 광고를 하기보다는 상품 소싱을 많이 했습니다. 상품 소싱을 더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하나 상품 소싱 할 때마다 내 소싱 실력이 늘게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상품의 질과 양, 그 다음에 키워드, 그 다음에 채널인 것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 상품 판매하실 때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서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 상품을 찾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말풍선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널은 수수료를 따지지 말고 입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수수료가 낮은 채널은 결국 광고를 붙이게 합니다. 높은 채널은 그만큼 잘 팔아줍니다. 광고를 하지 않아도요. 차라리 소싱을 잘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품을 팔면 수수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수수료는 결국 비싸야 30%입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60%까지도 수수료가 나가는데 비교적 훨씬 수수료율이 낮은 온라인에서 수수료를 따지고 있을 거면 유통을 하지 말고 유튜브나 하고 유튜브 수수료 45% 아까우니 뒷광고나 받아 먹으시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문제는 광고비입니다. 광고비는 10%라면 얼마든지 낼 수 있겠지만 최대 50%에서 100%까지도 나갈 수 있는 게 광고비입니다. 수수료율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 고정비라면 광고비는 변동비기에 광고비 비중이 큰 비즈니스를 한다면 사업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키워드는 1시간 동안 열심히 찾고 채널은 최대한 많이 입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 소싱 실력만 키우시면 됩니다. 위탁은 1000개를 올리면 충분히 월 매출 1000만원을 목표하실 수 있습니다. 1위탁 월 10만원. 필자생 카페 중급 리포트 기준급 저관여 상품 소싱 곱하기 키워드 1시간 곱하기 네이버 쿠팡 정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자생 카페에 간단히 보여드리면 필자생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그 상품 리포트, 이 상품을 잘 팔릴 건지 안 팔릴 건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리포트들이 굉장히 잘 많이 적혀져 있는데요. 여기서 중급 리포트 정도 받을 것 같은 상품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1000개 정도 올리시면 충분히 월 매출 1000만원 정도 목표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00개 정도 올리면 충분히 월 매출 1000만원을 목표하실 수 있습니다. 1사입 월 10만원. 제가 지금 남아있는 상품들이 2000개 정도 되는데요. 제가 실제로 3000개 정도 상품을 소싱했었기 때문에 제가 월 매출 4억 원 정도고 3000개 정도 사입을 했었으니까 나눠보면 한 상품당 매출이 얼마냐면 월 10만원, 월 13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사입 같은 경우 월 10만원 정도고요. 제 수강생분 중에서 사입해서 다채널 판매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관여 상품을 소싱해서 키워드 1시간 동안 찾고 20개 채널에 업로드해라. 여러분들이 네이버 쿠팡 정도에다가만 올릴지 아니면 차라리 사입을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채널에 깔만한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20개 정도 채널 정도에 업로드 하시면 좋은 성과가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작에 대해서도 교육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작 상품은 10개에서 20개 정도로 올리시면 충분히 월 매출 1000만원을 목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제작 50에서 100만원 정도고요. 제 수강생분 중에서 제작을 80개 정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월 매출 4천만원 정도를 하고 계시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탁 정도 그냥 1000개에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위탁으로 빨리 시작해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문제는 마진율입니다. 위탁의 마진율은 10에서 20%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낮을 경우에는 절반까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5에서 10% 정도밖에 마진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입의 경우에는 마진율이 20에서 30%입니다. 제작의 경우에는 마진율이 40에서 50%입니다. 사입의 경우에는 마진율 20%에서 30%까지 안 하고 10%에서 20% 정도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작의 경우에는 마진율 30, 40% 정도까지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높게 본 기준이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누구는 월 1000만원을 벌었는데 월 100에서 200만원 남고 누구는 월 200에서 300이 남고 누구는 월 400에서 500이 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큰 차이죠. 똑같은 월 매출 1000만원이어도 사실 마진 기준으로 치면 남는 게 다르다는 뜻입니다. 누구는 알바 쓸 돈도 없어서 계속 일을 해야 되고 누구는 알바는 쓰지만 자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누구는 놀러 다니면서
주 2, 3일 정도 일해도 비슷하게 버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사입은 그 다음으로 쉽습니다. 제작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같은 월 1,000만 원 매출을 올려도 그들이 향유하는 삶이 전혀 다른 걸 알기에 제작을 먼저 가르치려고 하고,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사입을 가르치고요,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위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작을 통해서 한 개 상품으로 월 매출을 1억, 그 다음에 순이익 7천만 원 찍었던 사례를 공유 드렸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 교육을 듣고 몇 개월 만에 내신 성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입이랑 사실 위탁 판매는 시중에 있는 유튜브 영상들만 잘 보셔도 어느 정도 배워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데요. 제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우고 싶으시다고 하면 저한테 배우시거나, 아니면 송마드님을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여기 출연하셨던 이분한테 배우시거나, 아니면은 또 제작을 하신 분한테 직접 찾아가서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온라인에서 제작 관련된 이런 가르쳐주는 컨텐츠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그런 영상을 올렸었죠. 구매대행 위탁 사입 판매 사실상 이제 끝났습니다 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테무랑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중국 플랫폼들이 침범하면서 앞으로 이런 위탁 사입 판매의 전망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올렸었는데요. 위탁 사입 판매가 이렇게 외부 변수에 취약한 이유는 마치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내 컨텐츠는 없고 남의 영상을 퍼다 나르는 채널을 운영하는 것처럼 내가 남의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상품을 팔면 문제가, 그 상품을 주는 사람이 나한테 안 준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고요. 플랫폼들도 남의 걸 하는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온라인 유통에 있어서 여러분들 주인이 되려면 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국 상품을 아무거나 가져와서 로고를 박는다고 브랜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좋은 상품을 갖고 있는 시장에서 이름을 써야지만 그게 정말 브랜드가 됩니다. 시장에서 가장 좋은 상품을 갖는 가장 쉬운 방법이 역설적이게도 제작입니다. 과거에는 유튜브 채널 대부분이 퍼다 나르는 영상을 올리는 채널이었습니다. 지금은 토사구팽 당해서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자체 제작 영상을 올리는 채널이 90% 이상에 가깝습니다. 시장을 양분하는 공급자는 처음에 삼키고 나중에는 뱉습니다. 시장을 키우는 공급자는 함께 갑니다. 그게 플랫폼 법칙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스마트 스토어 쿠팡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판매처들에서 위탁 판매에 대해서 제약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공지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 위탁 판매자들을 아예 판매를 못하게 막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공지는 이미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이미 유통 플랫폼들도 토사구팽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내가 가장 좋은 상품을 갖게 되는 제작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개나 소나 남의 물건 팔아서 돈 버는 게 보이는 시장에서 더더욱 고고해 보이는 제작에 눈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작 커스텀 상품만 취급이 가능한 아이디어스라는 채널을 미친듯이 보시면 감이 올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게 60% 이상 점령당한 미국에서도 함께 유일하게 성장한 플랫폼인 제작 커스텀 플랫폼 LC를 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스라는 채널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 상품들, 제작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건요, 흑수저로 시작해서 성공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20대에 사업을 시작한 특수한 저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본인만 먹여 살리면 끝인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서 고생은 하지 말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금수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에서 정보와 전략을 꽉 쥐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금수저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온라인 유통이 전국구 싸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이 전국구 싸움에서 정보와 전략을 함께 나눌 플레이어를 찾고 있습니다. 그 플레이어에게 최소한의 믿음을 증명할 독서토론 모임 수준의 티켓 값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정보와 전략을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은 성장해 나에게 정보와 전략을 나누어 줍니다. 제가 플라이휠 이론이라고 블로그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결국엔 처음에는 제가 줘야 되지만 나중에는 그분들이 성장하면 저한테 오히려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게 됐을 때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 플라이휠, 태풍의 눈에 있게 됩니다. 태풍이 치고 있지만 파도를 다룰 줄 아는 서퍼에게는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스릴입니다. 함께 파도를 타고 싶다면 일단 바다에 뛰어들어서 최소한의 접점을 만들고 언젠가 뛰어들어서 옆에서 눈맞춤하기를 바랍니다. 필자생의 바다라고 해서 제가 필자생 오픈 채팅방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수강생이 아니어도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오픈 채팅방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탁 판매는 앞으로 좀 전망이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플랫폼 이슈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위탁 판매를 처음에 시작을 해보시기보다는 이왕이면 사입 판매로 시작을 해서 내가 재고라도 지고 내가 어떤 물류의 한 가지 허브 역할을 하는 역할이라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남들이 해보지 않는 영역에 도전하고 싶으시다면 제작이라는 영역으로 뛰어들어서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아이디어스라는 제작 상품이 아니면 못 올리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미친듯이 보셔도 되고요. 미친듯이 보실 시간이 아까우시면 저를 찾아오셔도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더 빠르게 온라인 유통에서 전략과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어서 저를 모르는 사람보다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저는 훨씬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 여러분들 모두 원하시는 목표 달성하시고 성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자생이었습니다.